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 노경훈입니다. 오늘 두 케이스를 가지고 타비를 할지 수술을 할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를 가진 올드에이지 환자였습니다. 80세 여자 환자로 수일 전부터 니아 클래시피케이션 3의 디스미아 있어서 타병원에서 시행한 에코에서 시비어 AS 진단돼서 본원 입원하셨던 분이십니다. 패스트 히스토리상에서는 하이퍼리피데미아 외에는 특이 소견 없었고, 그리고 이니셜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와 함께 풀모나리 컨제션 소견 보였습니다. EKG 상에서는 LVH와 LV 스트레인 소견 보였고, 랩상에서는 신기능도 잘 유지되고 있었고, 프로BNP가 4,800으로 증가된 것 외에는 CBC도 괜찮고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에코상에서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 확인됐고, Vmax 5.7, 민 프레셔 그라디언트는 90.9로 시비어 AS 확인되었습니다. 에어리아는 0.8, 그리고 컨티뉴이티 케이션을 0.5, 그리고 인덱스는 0.6, 0.3 확인되었습니다. 이젝션 프랙션 57.8%로 잘 유지되고 있으셨습니다. CT상에서도 RCC와 LCC 커스의 퓨전된 에이시미트릭 타입의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 확인됐고, 아우틱 애뉴러스의 다이아메터 27.8, 그리고 페리미터 69.6mm, 에어리아는 3.74 확인되셨습니다. 코로나리 헤이트는 RCA와 LCA 11.5, 11.2 확인되었습니다. 이분은 STS 스코어는 5.66이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환자분이셨고 70대에 좀 스몰 아우틱 밸브 애뉴러스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니아 클래시피케이션 3의 디스미아로 시행, 그리고 제널라이즈드 이네바, 그리고 카디악 머머 있어서 시행한 에코상에서 시비어 AS 확인되었던 분이시고, 이분은 DMA 하이퍼텐션, 그리고 하이퍼리피데미아, 그리고 CKD가 있었고, 특이하게 그때 입원하기 한두 달 전쯤에 듀오덴 얼서 블리딩이 있어서 내시경 치료한 바 있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마일드한 카디오메갈리와 그리고 풀모나리 컨제션 소견 보였고, EKG상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이분은 신기능은 한 GFR 45로 좀 마일드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니셜 에코상에서 Vmax 4.4, 그리고 민 프레셔 그라디언트 42.5, 그리고 에어리아는 0.9, 컨티뉴티 케이션으로도 0.9 나왔고, 인덱스는 0.7, 0.8 나왔으며, 이젝션 프랙션은 62.6%로 이분도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뉴러스 다이아메트는 18mm 확인됐고, CT상에서 아우틱 애뉴러스의 페리미터는 62.3, 에어리어는 2.92, 그리고 에버리지 다이아메트 19.3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리 헤이트도 13.2, 10.3으로 비교적 괜찮은 소견 보였습니다. 이번에 STS 스코어는 4.35였습니다. 케이스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하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부천세종병원 박하욱입니다. 타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리뷰를 만들어봤습니다. 바이커스피드 시비어 AS는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 1에서 2%, 전체적인 타비가 나오기 전에는 수술을 보낸 80세 이상의 AS 환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고되어 있고, 처음에는 컨트라인디케이션에 좀 준하는 그런 인디케이션을 받았지만, 최근에 나온 사피엔스3 에볼루 프로 R은 이런 커머셜 라벨링에서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에 대한 프리코션에 대한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서지컬 AVR과 타비의 바이커스피드 시비어 AS에 있어서 비교를 메타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모탈리티 큰 관계 없고, 페이스메이커와 PVL은 당연히 서지컬 AVR이 좀 더 좋았지만, 전체적인 컴플리케이션, AKI, 블리딩, 그다음에 레스피레이터리 컴플리케이션, 스트로크에서는 타비가 일부 좀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거를 서지컬 AVR을 할지 타비를 할지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되고, 인터메디트 이상의 서지컬 리스크를 갖고 있거나, 어센딩 아우토패시가 없거나, 어느 정도 타비의 슈터블한 그런 몰폴로지를 보이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하트팀에서 잘 디스커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칼시파이드 라페가 없거나 익스텐시브 칼슘이 없으면 타비에 좀 더 슈터블하고, 라페랑 익스텐시브 리플릭 칼시피케이션이 같이 있는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라면 아웃컴이 같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이 더 권장되는 것 같고, 이러한 디시전 메이킹 트리를 따라가 보면 환자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이고,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타비의 저는 피저블한 몰폴로지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타비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CT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80세 이상 고령의 환자분이고,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의 환자
SD 스코어가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이상 클래스 1으로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바이커스피드 시비어 AS지만 라페 칼시피케이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파셜 퓨전 정도로 생각이 돼서 타비에 충분히 슈터블하고, 무엇보다 서지컬 AVR보다 타비가 좀 더 우월한 점은 큰 밸브를 넣어서 나중에 PPM이 적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비에 죄송합니다. 비교적 적합한 얼터페이스가 없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좋고, 어콰이드 타입 1의 그 바이커스피드 AV이기 때문에 서지컬 AVR보다는 타비가 좀 더 우월할 것 같고, 환자는 애뉴러스 모양이 약간 테이퍼된 모양이어서 아마 인터커뮤슈럴 디스턴스 레벨에서 사이징을 결정해서 아마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스몰 애뉴러스를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스몰 애뉴러스 여기 계신 서전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고 동양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판막을 넣었을 때 ppm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예후가 그런 상황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스몰 아우틱 애뉴러스를 갖고 있는 시비아 S 환자에서 타바 사바를 이제 비교한 전체적인 메타 분석을 보면 모탈리티, 아웃컴, 마이오카디얼 인팍 이런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전체적인 페이션트 프로스테틱 미스매치는 당연히 타바가 훨씬 더 유리한 이런 모양들을 보이고 있었고, AR에 대해서는 서지컬 AVR이 좀 더 우월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RCT가 최근에 조그만 RCT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면 약 156명의 TT로 21mm 미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서지컬 AVR과 타바를 했던 그룹을 비교해 보면 아웃컴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물론 N수가 워낙 적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60일째 에코카디오그래프 파인딩으로 시비어 ppm이나 모더레이트 시비어 AR은 확실히 타바군에서 훨씬 적었던 경향이 보이고, 특히나 21mm 미만의 굉장히 작은 애뉴러스를 가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 차이는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최인호 선생님께도 같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660명 2018년도까지 했던 타비 레지스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몰 애뉴러스나 넌 스몰 애뉴러스의 아웃컴 차이가 없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린 바 있고, 환자의 경우에는 300도 안 되는, 에어리어가 300도 안 되는 굉장히 스몰 애뉴러스, 아마 서지컬 AVR을 한다면 루트 에너지먼트 프로시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작은 17mm 정도의 17mm에서 자레아 19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서지컬 판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쓴다면 작게는 23에서 26mm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롱텀리 ppm에 줄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타바가 일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나왔던 굉장히 핫했던 스마트 이제 연구를 보면 스몰 애뉴러스에서 셀프 익스펜딩, 벌룬 익스펜딩 밸브의 큰 아웃컴의 차이는 없었지만, 확실히 나중에 바이오 프로스테틱 밸브 디스펑션 12개월째를 보면 큰 밸브를 넣었던 쪽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린 바가 있고, 무엇보다 이런 디시전 메이킹에서 하트팀 디스커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창 선생님,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홍순창입니다. 저희 기관은 이런 환자 다 수술하기 때문에 사실은 디베이팅을 하지 않는데, 이런 환자들을 실제 치료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제가 정말 케이스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82세 남자인데 똑같이 바이커스피드 AS고 제가 수술한 케이스고요. 이런 환자들은 마일드하게 다 딜레테이션 됐어요. 튜블라 포션, 밸브, 이 라페도 카시피케이션이 있고, 결국은 이런 환자들은 에올타 디지즈거든요. 밸브 디지즈도 있지만 에올타 디지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컨셉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바이커스피드 에올 밸브 타비하면 작은 밸브 넣으면 프레셔 걸리고, 큰 밸브 넣었더니 리기 생기고 다 이런 거거든요. 디바이스 페일러가 거의 20% 정도 되고,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타비를 한 케이스인데 4년 지나서 밸브를 3개를 넣었던데 왜 그런지는 잘 몰랐었는데, 아무튼 애뉴러스가 큰데 이렇게 타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4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3분의 1 가까이 갑자기 다 리기 엄청나게 팝업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머전시 수술을 했었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결국은 수처리스 밸브가 아니 컨벤셔널 AV하고, 여기 보면 에올타도 다 찢어져 있어서 에올타도 다 갈고 아주 복잡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환자들은 에올타 디지즈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몰 애뉴러스, 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자들이 제가 한
한 12년 전에 제가 DVR 했었던 이머전시로 엔도카다이티스로 DVR 했었던 환자인데 뭐 서브밸류 앱세스가 있어 거기 포켓도 다 없애고 리페어해주고 18mm를 넣었었어요. 근데 8년이 지났는데 MSPG가 50까지 올라가 버린 거야. 8년 뒤에. 그래서 다시 리두를 했는데 이 리두를 해야 되는데 18mm 빼버리고 몇 mm를 넣을 수 있겠어요. 되게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판누스거든요. 이만큼이 다 판누스가 그 18mm 작은 밸브의 판누스가 이만큼 자라 있으니까 밸브가 뭐 프레셔가 엄청 걸렸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루트를 인라지먼트 시켰어요. 그래서 루트를 인라지먼트 이 그림처럼 루트를 보바이페니카림으로 DVR이 돼 있긴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트럴도 그 메카니컬 밸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해서 루트를 인라지먼트 시켜서 22mm 밸브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보면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레도 커져 있고 민도 뭐 많이 떨어지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저희 내과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몰 애뉴루스인 환자가 아까 이 환자가 84세 여자 환자인데 얼마 전에 저희 기관에서 이제 비슷한 이런 조건 스몰 애뉴루스 이 환자를 탑의를 하겠다. 그래서 하팀 미팅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프레셔 걸릴 수 있는데 괜찮겠냐? 아예 안 걸리게 잘할 수 있대요. 탑했어요. 포스터 베콜 보니까 석세스풀 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Vmax가 3이 넘고 민 프레셔가 20이 넘어요. 아까 그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 페일러의 기준이 뭐냐면 Vmax가 3이 넘고 민이 20이 넘으면 디바이스 페일러라고 그러는 기준이에요. 이 디바이스 페일러일 것 같은데 석세스풀 탑이 스테이투스라고 레코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이걸 딱 느꼈는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그 수술에 대한 디스트러스까지는 아니지만 미스트러스트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내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재밌는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환자 81세 남자하고 그 코비드로 ICU에서 뉴모니아 치료하고 있는데 에코 해보니까 19%고 CVAS고 트리플 베슬 디지즈고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막 스터디 해보니까는 바이일리학은 전부 다 막혀 있고 폴쉐인 에올타고 그래서 저희가 하팀 미팅했어요. 탑이 플러스 PCI 탑이하면 엑실라리로 뭐 해가지고 뭐 탑이를 하시겠다 그러시고 저는 AVR 캐비지 해야 되지 않냐 나이가 많고 뉴모니아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리스키한 프로시저를 할 바엔 그냥 내가 수술하겠다. 그래서 뭐 18%긴 하지만 S스코어는 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오피캡으로 LAD 되고 펄시발 그 수처리스 밸브로 잠깐 세워서 AVR 하고 다시 디클램핑 시켜서 온펌프 미팅으로 OMPD 다 연결하고 POD 4일 날 보면 이제 제너럴 워드로 가고 환자가 많이 좋아져서 18일째 저희 내과 선생님한테 바이일리학 혹시 PTA 하실 수 있으시냐 하시면 하시고 안 하면 여기도 다 수술하겠다 이랬더니 그거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일리학은 PTA 하고 POD 25일 날 카디악 리액까지 다 받고 이젝션 프랙션 50%까지 좋아져서 퇴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미스트러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트러스트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원 선생님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바이커스피드부터 디스커션 부탁드립니다. 정호백 쌤 바이커스피드 많이 보실 텐데 어디로 보내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장기혁 쌤 안 계신데 저는 저희 병원 서전이랑 저랑 친구여가지고요. CS 그 외래도 같은 날 봅니다. 옆방에서. 그래서 사실 바이커스 비스면 사실 저는 CS 쪽에 수술을 먼저 레커멘드를 먼저 하는 편이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바이커스피드 80세라서 뭐 라이프 익스펙턴시 따지면 탑이 하는 것도 별 큰 문제는 안 될 거고요. 탑이가 아까 뭐 많이 홍순 선생님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에 탑이의 어떤 경험이 좀 적을 때는 저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바이커스피드 중에 아까 라피의 칼슘이 엄청 많은 타입이 아니면 칼슘 버든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탑이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바이커스피드는 셀프 익스펜더블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발론 익스펜더블보다. 그래서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 아까 페일리어 한 것도 보여주긴 하셨지만 잘 임플란테이션 하면 큰 문제 없이 그 결과는 지금 바이커스피드의 타비가 그냥 트라이커스피드 타비에 비해서 성적의 차이가 안 난다는 거가 쭉 이제 리포트가 되고 있어서 거의 테크니컬리 괜찮으면 하셔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 바이커스피드는 대부분 80-90%가 다 젊은 나이에 시비어 AS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젊은 나이는 뭐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는 그렇게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80세 기준으로 저희가 그냥 나이만 보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플레일티 스케일을 꼭 평가를 해서 예. 이 환자의 쇠약도에 따라서 이제 프로시저 하는 것도 고려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한국에서 얘기하는 플레일티 스코어는 마치 그 NIH 클래스나 CCS처럼 클리니션이 보고 평가하는 기준밖에 안 돼 있는데, 그 유럽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는 소아스 머슬 매스도 재고 뭐 6미니 워킹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쇠약도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이 프로시저나 이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평가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나치게 프레일한 환자는 시술이나 수술의 베네핏이 그렇게 언서튼하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는 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레코멘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컨셉을 갖고 있는, 저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는 카디올로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제일 처음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치료를 할 거냐죠. 치료를 할 거냐, 메디컬 트리트먼트 할 거냐, 그거 결정하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이커스피드 더 없으시면 스몰 애뉼라이 아까인데, 이 스몰 애뉼라이인데 또 특히 또 젊은 스몰 애뉼라이라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스몰 애뉼라이 자체도 리스크가 높은데, 젊은 분 같으면 이제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패널 선생님들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김 선생님. 예.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서 70대 분이셔가지고 탑이 밸브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페일리어가 오면 그 다음 수술은 더 서지컬 리스크가 되게 높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저희 서전 입장에서는 루트 인라지먼트가 지금은 무슨 좀 더 프로시가 더 들어가긴 하지만 리스크가 많이 높지 않아서 지금 뭐 아까도 뭐 적으면 19mm인데 사실 루트 인라지먼트 하면 한 23mm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문제 없이 될 수 있는 환자라서 롱텀을 봤을 때는 사브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렇게 스몰 애뉴러스 있는 환자에서 탑을 했을 때 블럭이나 럽처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가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스몰 애뉼라이 자체 때문에 블럭이나 럽처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디바이스 셀렉션을 그 스몰 애뉼라이보다 너무 오버사이징 하면 이제 럽처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칼슘 분포나 언더라잉 ECG 애브노멀리티가 어떠냐 따라서 이제 블럭이 오는 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몰 애뉼라이 자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애뉼러스가 작으면 작은 밸브를 넣을 수밖에 없고, 작은 밸브를 넣으면 나중에 히모다이내믹 디토리레이션이 훨씬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스몰 애뉼라이는 이제 셀프 익스펜더의 수프라 애뉼라 밸브 타입을 넣으면 이제 밸브의 EOA를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밸브의 히모다이내믹 디토리레이션 자체가 적다는 게 아까 스마트라에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스몰 애뉼라이의 올드 에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젊은 나이다 그러면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나이에 스몰 애뉼라이면 수술을 먼저 하고, 저는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수술한 밸브 페일리어가 오면 거기에 이제
탑앤 사바를 하면 특히나 이제 수프라 애뉴라 밸브를 넣으면 EO에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그게 아마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의 흐름일 것 같은데요. 또 뭐 다른 의견, 네, 어서 선생님. 저희 병원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거 스몰 애뉴루스라 해서 흉부외과에서 원래 좀 나이가 그렇게 뭐 많이 젊은 분하고 76세던가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너무 작아서 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하겠다고 다시 제주로 왔는데 보호자분이 또 좀 딴 데 큰 병원 간다고 그래 하여튼 저희 다른 병원으로 이제 전환해서 수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작은 걸 충분히 이게 이 수술하시는 분의 능력 차이인지 이 표현을 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우리는 충분히 필요하면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다 그 수술해라고 하거든요. 서지컬도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만 거의 탑의를 하는 편인데 그 오히려 흉부외과에서 오히려 저희 쪽으로 그냥 해라고 이렇게 넘길 때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희 병원에마다 그리고 자신 있는 거 아까 우리 그 너무 수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본인 스스로 잘 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일반 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흉부외과 선생님 혹시 네. 예, 뭐 루틴 라지먼트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안 해본 주니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그러니까 주니어 서전이 안 해본 사람이 처음 하라고 하는 케이스가 오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